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 그래요.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기회가 있어서 그래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아, 저야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학자시잖아요. 또 네. 본인이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음, 보통 이제 대학에서 뭐 학자 또는 뭐 교수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세 가지 정도의 영역 하는 일의 영역이 있어요. 연구가 있고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뭐 이런 거를 보통 나눠서 쌤들 평가도 하고 각자 본인의 일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학자로서의 정체성 그냥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해왔나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연구자니까 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뭐 글도 쓰고 번역도 하고 책도 쓰고 뭐 이런 거 했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 하면서 지금 몇 년이 됐나? 25년쯤 됐나? 일단 그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는 게 이제 교육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하라는 강의하고 특별히 하는 일은 이제 상담이 관심이 있으니까 상담을 어떻게 잘하나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상담 제가 또 교육학과에 있으니까 상담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치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를 사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상담이라는 게 이제 이상한 사람을 치료하고 막 이런 거가 아니라 상당히 교육학적인 배경도 있고 교육에서 얘기하는 에듀케이트 한다는 얘기가 끌어낸다는 얘기 있잖아요. 상담이 원래 그런 거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알리고 그걸 교육하고 그런 관점을 가지게 하고 뭐 이런 쪽에 교육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가르칠 때. 학부도 그렇고 대학원생들도 그렇고 뭐 상담을 어떻게 잘하나 이렇게 생각을 그런 거를 배운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했겠지만 저는 사실 히든 아젠다는 상담이 사람을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 바꾸는 거라기보다는 있는 걸 잘 끌어내는 거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려고 아마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나 교육에서는 상담이라는 게 원래 정신이 어떤 건가 이런 걸 끌어내려고 했었고 전달하려고 했었고 세 번째로 한 일은 이제 그런 강의를 하다 보면 좀 실제 상담을 해보지 않으면 약간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가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씩은 뭐 서너 시간씩은 실제 상담을 하면서 그것이 뭐 학교에서 하기도 하고 저기 뭐 대생원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 과정을 실제로 실무도 해보면서 그런 경험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교육, 연구, 교육, 실무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서울대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상담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한국에 정착되게 하려면 학회 활동이나 또는 상담사들이 지금 사실 법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잘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회 활동 또는 뭐 상담 관련 법제화 활동 뭐 이런 거를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냐? 뭐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겠지만 교육자, 아니 연구자, 교육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의 특별한 특성 때문에 약간의 실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상담이라는 학문을 정착시키기 위한 학회 활동이나 법제화 활동 이런 거를 하면서 지금 한 20여 년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상담이 한국에 정착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게 저 살짝 놀라운데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 상담을 주 전공으로 선택하신 계기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옛날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80년이나 81년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79학번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3학년 때니까 그때 학교 상담과 생활지도라는 수업이 있었고 그때 이제 박선수 선생님이라고 그 강의를 담당하셨고 그때 막 굉장히 젊은 선생님으로 이제 학교에 오셨었어요. 몇 년 오셨나? 7, 8년 오셨나? 하여튼 오셨어요.
3학년 때 이제 학교 상담과 생활 지도를 듣고 아 저런 일 하면 재밌겠다. 저런 일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예요. 사실 그러니까 결국 세 가지예요. 아 저 연구도 하면 재밌겠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나?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하나? 그 다음에 저런 일을 실제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런 상담의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또 가르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저 선생님처럼 되면 재밌겠는데? 라고 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 상담이라는 게 이제 저한테 매력적인 거는 너무 그 공부만 하는 거, 공부를 하는 거, 연구 잘하는 거 중요한데 그걸 잘하려면 실무가 좀 있어야지 잘한다고 생각해서 연결됐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연구도 하면서 저한테 이제 머릿속에 책상이 항상 3개예요. 연구도 하는데 실무도 하면서 연구 책상, 실무 책상, 그 다음에 그 아까 학회 일 책상 이렇게 머릿속에 3개 책상이 있는데 그런 책상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대학원을 갔을 때 이제 선생님이 그거 여기서 하는 건 좋은데 한국에서는 이제 더 뭐 가르칠 게 없으니 유학을 가라. 이래서 이제 유학을 갔었고 유학을 갔다가 왔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상담이라는 게 별로 보편적이 되지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뭐 중고등학생들 상담 그러면 금방 알아차리고 선생님들도 상담 그러면 금방 알아차리는데 그게 그때 돌아올 때만 해도 상담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랄까 약간의 황무지? 그런데 우리 황무지이지만 우리 선배 교수님들, 우리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제 면면이 명맥을 유지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한두 분씩 중요한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학교나 이런 데 상담을 가르치는 과목이 별로 없었고 했기 때문에 없었는데 약간의 모험? 근데 모험이라고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관심 있어서 했고 관심 있어서 하다 보니 직장이 없으니 이게 모험이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됐죠. 미리 생각했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소위 말해서 나중에 와서 직장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제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냥 관심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거 직장이 없을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는 저 유학 간 게 이제 87년 6년 이때니까 그땐 전혀 없었고 돌아와서 93, 4년 때도 그 당시에 청소년 대화의 광장이라고 해서 조그만 연구소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그걸로 먼저 가게 된 거는 저한테 굉장히 고마웠죠.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별로 없었고 그 이후에 상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이제 쫙 퍼져나가서 저로서는 다행이었고 그러나 선택할 때는 황무지인지 모르고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쭉 해오시면서 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 주제가 있으시다거나 제일 소중하게 생각이 나시는 그런 연구가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구 주제 지금 제가 좀 있으면 이제 정년을 해요. 4년 후에 정년하는데 이제는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동안 했던 일이나 그다음에 연구나 고민이나 이런 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리를 잘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좀 정리한다는 입장에서 글 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경험 연구는 아니고 그동안 했던 생각을 정리하거나 또 제가 이제 상담 쪽에 있으니까 상담의 이론을 개발하거나 검증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될 텐데 연구들이 이제 굉장히 작은 진리들을 발견하는 거죠. 작은 팩트를 발견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엮어서 나름 상담에 관련된 관점이나 이론을 좀 만들고 싶어서 제일 첫 번 스타트한 게 2019년에 뭐 글 쓴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경험 연구가 아니라 이제 문헌 리뷰이긴 한데 그게 제목이 뭐다? 제목이 잠깐만요. 신경과학적 관점의 정서 조절 연구 동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름은 연구 동향인데 연구 동향이 맞죠. 근데 그동안에 쭉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람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 상담에서 항상 감정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감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걸 좀 정리를 해서
인간의 변화 모델 같은 거 이런 걸 좀 제시한 논문이 하나 있어요. 엄청 길어요. 저는 논문 써놓고는 한 50페이지 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은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공부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뭐 굳이 마음에 남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게 좀 마음에 남고, 왜냐하면 좀 끌어낸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잘 정리를 나름대로 한 거니까.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그게 이제 지금 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저서 작업의 뭐 씨앗이나 핵심이 될 것 같은 생각에 꼭 굳이 꼽으라면 그걸 좀 꼽을 수 있겠고, 그 밖에는 인상에 남는 거는 이전에 저기 아동가족학과에서 이순영 쌤을 비롯한 몇 분하고 이제 책도 쓰고 연구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나중에 좀 소개를 드릴 것 같긴 한데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를 책으로도 몇 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좀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그냥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도 뭐 하고 내용 정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 분들이 힘든 일만 겪은 게 아니고 나름 굉장히 강단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북한에서 살면서 또 여기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버려야 될 것도 있고, 그러나 또 선택해야 될 게, 찾아야 될 것도 있고, 찾아야 될 것을 위해서 뭘 버려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런 내적인 고민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참 그러다 보니 모르겠어요. 이제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긴 한데 그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삶을 살면서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기로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봤을 때 강단이 대단하다 이런 거를 알게 돼서 그게 좀 기억이 많이 남는 연구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배웠던 상담 이론은 제 머릿속에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상담은 좀 넓게 말하면 우리 뭐 다 교육이라는 게 다 그랬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고, 변화라고 하는 게 이제 교육적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교육적 변화란 말이 이제 들어왔을 때 약간의 저한테는 갈등이 좀 있어요. 뭐냐면 교육이란 그냥 변화와 교육적 변화는 약간의 가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가치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기 뭐냐, 공학 쪽에서는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긴 하지만 상당히 일부인 것 같은데, 이 교육은 상당히 굉장히 많은 점이 가치가 있는 변화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변화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얘기가 좀 가능해요.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변화는 어떻게 되나 이게 두 개로 나뉘는데, 교육학이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학 내에 여러 가지 전공이 있잖아요. 전공을 가만히 보면 한쪽은 상당히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한 게 있고, 한쪽은 상당히 과학이거나 공학적인, 교육공학이 공학적인 데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두 개가 같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매력이에요. 그런데 또 때때로는 이게 사회과학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과학인가 인문학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혼란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저는 어느 쪽이 더 옳다 그러다 이게 아니고, 저는 습성상 약간 공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아요. 사실은 제가 저도 인문학적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게임, 왜 그런 얘기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게임 회사 같은 데서 인문학이 필요하게요, 공학적인 사고가 필요하게요. 최근 게임을 보면은 좀 스토리나 이런 데서 철학적인 걸 가지고 오는 경우가 인문학적 많아서. 사고가 필요해요. 철학적이고 인문학적 사고가 없으면 이쪽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쪽의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요새 느끼는 게, 옛날에 공부를 내가 다시 한다면 인문학적 소양을 좀 키울 걸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런 게 없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도 여전히 공학적인 사고를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이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만큼 소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상담 쪽으로 돌아와서 상담을
조금은 과학적으로 엔지니어링 하는 쪽으로 공학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 같고 DNA에 공학적인 DNA가 있는 것 같고, 원래 대학을 갈 때도 이과를 가려고 했지만 제가 세학이어서 이과를 못 간 것도 있고, 이쪽 공학적인 사고가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근데 상담 이론을 보면 상담 이론도 두 개로 나뉘어요. 상당히 뭐 실존적이라든지 뭐 인간 중심, 이건 굉장히 철학적이고 가치 중심이고 인문학적인 성향이 굉장히 커요.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걸 저희가 처음에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DNA에 약간 이쪽 DNA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배울 땐 굉장히 감동적이고 사랑 얼마나 공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하다 보니까 약간의 저의 DNA와 잘 맞지 않는, 그래서 약간 틀었어요. 틀었다는 게 이제 소위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학이라고 해서 뭐 물리학 이런 건 아니고 생물학. 그러다 보니 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뇌에서 시작하는 게 몸의 반응과 그 다음에 감정 반응, 정서 반응, 이모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몸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쪽 아이디어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2005년, 6년이에요. 사실은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쪽 상담 쪽에 분위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쪽으로 개발이 됐다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쪽으로 이제 돌아오는 게 2005년, 6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뇌 얘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상담 이론도 뇌로 풀면 좋겠다, 뭐 생물학으로 풀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게 그때도 있긴 있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풀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 과정을 생물학적인 기반을 이해를 가지고 설명하고 상담에서의 사람의 변화 과정도 맞춰가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거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처음 연구원을 갔다 왔던 데인데, 거기서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한 1년 있으면서 뭐 딴 거 했다기보다 그 관련된 세미나를 거의 매주에, 거기 이제 제가 뉴욕이기 때문에 갔던 데가, 제가 이제 저를 초청해준 학교하고 그 다른 학교 두 개가 있는데, 그쪽이 마침 그쪽으로 관심이 많은 학교여서, 하나가 NY이고 하나가 이제 컬럼비아였는데 NY 쪽이 굉장히 강세였어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세미나를 일주일에 한두 개씩은 꼭 하는데, 거기서 참여하거나 구경하러 하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앉아있으면 뭔가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었고, 그때 와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저 언제부턴가 잘 모르는 영역인데 마음내 교육이라고 하는 강의도 개설을 한 적이 있고, 지금도 뭐 최근까지 했었고, 근데 알아서 한 게 아니고 순전히 우리 관심 한번 같이 가져보자 뭐 이런 의미로 했었던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만 재밌지 저는 재미가 없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아니 이제 가까운 학생들이 이제 놀리느라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왜 맨날 선생님만 재밌어요, 우린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제 그러죠. 재밌는데 내가.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좋은 얘기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가까운 친구들이 너무 그냥 선생님만 그러신다고 막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어떡하니, 내가 재밌으니 그럼 니네가 교수하든지 뭐 이러면서 같이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그 아까 뭐 정리라고 하는 게, 제가 작가 제목이 뭐였냐면 신경과학적 관점의 정서 조절 연구 동향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2005년 이후에 배웠던 거, 봤던 거 이런 걸 좀 보면 그 상담에 적용을 하면서 상담의 변화, 인간의 변화 과정을 뇌로 어떻게 풀 수 있고 뇌와 정서라는 단어로 어떻게 좀 설명이 좀 가능할까 하는 거를 좀 정리하느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문학적 수련이 좀 부족하니 지금 이쪽에만 그냥 좀 담당을 하겠다 해서 이쪽의 관점에서 이해 그동안의 연구 상담 좀 가까운 걸로, 너무 먼 거 말고 뇌과학 중에서 상담이 좀 가까운 걸로, 그리고 정서과학 중에서 좀 상담이 가까운 걸로 정리를 해서 하나의 모델이 좀 제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그 연구가 저한테는 이제 중요하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 BK 사무국과 관련된 질문으로 한번 네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BK 교육학과 사무국은 혁신과 공존의 교육연구사업단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네네네. 있는데 이 혁신 그리고 공존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어요. 그래요. 혁신과 공존. 혁신 그럼 뭔가 이게 많이 변화하고 앞서 나가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들리고, 공존 그러면 이제 같이 산다 뭐 이런 걸로 들려요. 저는 이제 상담밖에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혁신 공존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딴 선생님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 좀 이렇게 나이가 들고 이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많은 걸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적합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약간 과하게 적용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상담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상담 그러면 사실 공존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공감이라는 것도 그렇고, 관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관계 문제에서 나온다. 그래서 관계가 잘 회복이 되면 사람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가 한 7, 80% 되거든요. 공존이라고 하면 사실은 상담의 중요한 주제이고 맨날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근데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공존이라고 했을 때 저는 어디에 관심이 더 많으냐면 공에 관심이 있기도, 아니 둘 다 관심이 있지만 공보다는 존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가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할 때 함께 잘 산다 이런 더불어 살기 이런 얘기할 때 더불어 쪽에 관심이 너무 많으면 각 사람이 죽어요. 양보를 너무 많이 해요. 존에 관심이 있다는 뜻은 각 사람이 생생해지고 자기 색깔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의견이 분명해지고, 그게 다 분명히 빨주노초 파란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상대편의 색깔을 받아들일 수 있나 했을 때 공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존 없이 공만 하려고, 그러니까 공 같이 더불어 살기만 하려고 하면 좀 각자 불편한 삶이 되는 것 같고 같아요. 그래서 공존 그랬을 때 가장 생생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가장 생생하고 색깔이 다 분명해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분명한 상태에서 내 색깔도 분명한데 그 경우에 상대편 색깔을 보고 저 색깔을 내가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저 색깔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를 정해야 될 것 같은 거라서, 먼저 각자 색깔이 분명해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상대편을 보자. 그래서 상대편하고 나하고 그 다음에 부딪힘이 시작이 되잖아요. 한참 부딪힘이 있다 보면 그 다음에 소위 그 안에서 혁신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혁신은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과인데, 그거는 각자가 색깔이 분명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부딪힘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자. 그리고 각자가 선명해지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자. 각자가 선명해지고 부딪힘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부딪히고 있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상대편의 입장이나 색깔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되 색깔이 섞인다가 아니라 색깔이 서로가 다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된다 하게 되면 그때 혁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과 공존을 대충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수업을 하다가 제가 서울대에서 수업하는 강의하는 거를 정말로 감사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답이 없는 질문을 한다는 뜻이에요. 미국에서 it's a million dollar question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나도 잘 모르는 건데 어떻게 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니? 이런 뜻으로 전 이해를 해요. 밀리언 달러 퀘션이 많아요. 제가 지난 학기인가 언제 기에 저희 교육과 개론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10명 되는 코로나 중이었는데 줌으로 하는 상황이었는데 한 10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그 학생은 이제 이게 오픈되어 있는 강의였기 때문에 공대에서도 들어오고 뭐 미대에서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한 10명 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할 수 있어서. 근데 공대에서도 온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AI 공부를 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상담 얘기를 했죠. 뭐 이런 서로 주고받고 의사소통 이런 얘기하고 공감 이런 얘기하고 수용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자기식대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너무 훌륭하게 이해를 해요. 근데 선생님 그거 AI로 설명돼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니? 그 다음부터 제가 모르는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선생님 베이지안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알아요 혹시? 조금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그게 뭐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의 설명을 하는데 제가 다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호등에서 자동차 자율주행 신호등 자동차가 가는데 위에서 빨로파 이제 신호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파란불이 들어와서 내가 갔는데 그럼 안전을 해야 되지만 안전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부딪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내가 진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무시하고 다른 거를 고려해야 될지를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친구의 포인트. 그러면서 AI가 이제 뭐 확률을 하고 뭐 모르겠어 무슨 역확률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계산을 하는 게 AI인데 이 포인트는 뭐냐면 AI 입장에서 내가 지금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 AI 입장에서 저 새로운 그러니까 분명히 갔는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저 사고를 내가 무시할지 아니면 사고가 난 걸로 받아들일지를 결정을 해서 그걸 나중에 추가 데이터로 넣어야 돼. 내가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를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AI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데이터가 진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말을 딱 하는데 제가 머리가 휙 돌아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내가 정말 상대편의 이 입장이나 이걸 얼마나 진으로 생각하지? 80%만 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100% 진으로 생각해야 내가 입력이 되고 그것이 입력이 돼야 나 안에 있는 그동안의 선생님에 대한 이해나 인지구조나 이해 방식이나 이게 바뀌는 거예요. 진으로 생각 안 하면 내 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 의사소통은 없어요. 대화를 하려면 내가 나 자신이 선생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가 선명하고 내 입장도 선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상대편하고 대화를 하려면 상대편이 나한테 준 새로운 데이터를 내가 진으로 받아들여야 그 다음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새로운 알고리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 방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수용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수용 못하는 이유가 있다. 알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을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화하는 걸 가만히 보면 각자 자기 얘기하지 듣지를 않아요. 듣는다는 것은 그래 내 입장은 잠깐 내려놓고 일단 너를 진으로 내 생각하고 한번 들어볼게 해놓고 이제 그럼 자기 거랑 이랑 하면 부딪히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소화하는 게 중요한데 소화를 하려면 우리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못한다. 경청을 못하고 수용을 못한다. 이 학생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맞다. 우리도 참 힘들구나. 듣기도 힘들고 수용하기 힘들다는 게 너무 잘 이해가 되고 수용해서 이거 서로 안 맞는 이 아구를 맞추려고 하는데 엄청 힘이 들고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밥을 잘 먹어야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강의할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상담사들이 수용 공감 뭐 잘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쉽게 생각하는데 엄청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고 상대편을 당신이 정말 진짜라고 그 입장 넌 틀렸어 이게 아니라 당신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질문을 챌린지를 했더니 오히려 위로가 된대요. 자기가 수용을 못했는데 왜 못했는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이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돌아가서 혁진과 공정 내 색깔이 분명 내 프레임이 있어야 되고 일단 두 번째 상대편이 그러면 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진과 진이 만나서 부딪히면 깨짐이 있어야 되고
깨진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회복의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 혁신과 공존에 대해서 네. 교수님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네. 의견을 뉴스레터를 보는 독자 입장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네. 참고 자료나 그런 문헌 같은 것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질문이 제가 어렵더라고요. 이 질문이 제가 어려운데 뭐 혁신과 공존으로 딱 연결되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아까 말씀드렸지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공존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한참 깊이 하다 좀 더 많이 하다 보면 이게 공존이라는 게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해서 서로 부딪히고 깨져서 새롭게 되는 거구나, 이런 얘기가 나중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상담책을 다 읽어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상당히 좀 그런 게 있고, 일단 첫 번째는 상담 관련 책을 좀 보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인데, 그거는 뭐 추천하는 게 아니라 뭐 할 말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고, 두 번째 본인이 이제 그 저자 자신이 그 공정과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보는 입장에서 이 질문을 하니까 그냥 떠오른 책이 하나가 세컨드 네이처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 안 봐요 잘. 저도 몰랐던 책이고, 옛날에 우연히 어떤 분이 혹시 번역해 보실래요 해서 번역을 한 게 있어요. 번역을 했는데 얄팍해요. 번역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출판을 하긴 했는데 잘 안 팔렸는지 회사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 때문에 그랬겠습니까만은.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저한테 다시 그 당시 덮어놓고 나 이거 다시는 안 본다 이랬는데 10년 한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책도 그렇고 그때 번역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나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대요. 그래서 다시 재밌게 읽었는데,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 에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아시는구나. 네. 노벨상 받은 사람이고 면역학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아는 면역학의 연장선에서 생물학, 그 중간쯤에 있는 뇌과학, 뭐 요쪽 동네 거를 가지고 사람의 의식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식의 발생과 전개 과정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의식, 이거는 상당히 인문학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의식을 자연과학적, 생물학적으로 설명한다니 잘 어렵거든요. 근데 나름 자신이 엄청 고민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의식의 발현과 창발 뭐 이런 거를 설명을 하려고 했던데 얇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존에 이런 평이 있어요. 이건 지 혼자만 알고 쓴 책이다. 너무 이 에디팅이 필요하다 막 이런 식의 악평이 올라와 있는데, 또 반대쪽은 야 대단하다 이런 것들이 갈려요. 그래서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문학과 자연과학 간에, 이 사람은 자연과학에 소위 말해서 면역학에서 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한번 자기 입장 그리고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의식의 문제, 의식의 창발의 문제, 잡히지 않는 어떤 거의 문제, 이거를 설명해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각자 자기가 가진 걸로 한번 서로 대화를 시켜보려고 애를 썼고, 그 안에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 아닌가, 혁신적인 어떤 관점을 제시를 해보려고 시도했던 게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그냥 그 생각이 났어요. 정말 제가 갖다 붙이는 중이에요. 사실 제가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게 뭐예요. 근데 질문을 받고 보니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북한 이탈 주민 그 책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존의 주제를 다루는 책이라고 할까? 그냥 익숙하죠. 뭐 공존, 함께 살기, 더불어 살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잘 하니까 북한 이탈 주민하고는 그런 의미에서 뭐 새 책이 떠오른다? 제가 추천하거나 읽어보라 이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의식, 뭐
혁신과 공정 관련한 책이 제가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질문해서 그냥 이런 게 떠오른다. 그냥 지금도 열심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자를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그 지금은 그냥 이게 뭐 약간 비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제가 못한 거여서 못했나? 제가 잘 놀 줄 몰라요. 놀 줄 모르는데 좀 재밌게 놀면 좋겠다. 기왕 놀 때는 좀 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 놀고 일처럼 놀지 말고 그냥 잘 놀면 좋겠다. 즐거움이 좀 삶에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논다는 거를 실제로 이제 뭐 자기가 원하는 거 하면서 놀면 돼요. 뭐 테레비를 보든지 뭐 여행을 가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공부도 놀듯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싫어하죠. 그 이게 모범이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는 게 일종의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다고 공부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 공부 안 하는 쪽이 더 오히려 가끔 나이도 들고 그래서 요즘에 그냥 머릿속에 혼자 생각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공부하기가 싫은가 싶은데 약간의 게임이다, 퍼즐 맞추기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뭐 연구할 때 가설 세우고 그다음에 뭐 검증하고 이러잖아요. 경험 연구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가설을 세우는데 요 가설이라는 게 일종의 짐작이잖아요. 짐작과 예상인데 이 짐작과 예상을 할 때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뭐 연구들이나 아니면 인문학적 소양에서부터 시작해서 경험 연구의 데이터 뭐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짐작거리를 만들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정말 그래? 뭐 하면서 이제 데이터로 그거를 약간 서포트하는 과정이잖아요. 서포트가 되면 우린 그걸 가설이 검증됐다 그러고 안 되면 아쉽지만 너는 괜한 짐작을 한 거야. 이 과정이잖아요. 그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데이터로 딱 검증이 되는 게 사실은 내 짐작이 맞다는 게 현실 데이터에서 피트가 되는 과정이니까 이게 일종의 퍼즐에서 요거랑 요거랑 마지막 퍼즐 딱 할 때 딱 그림이 나타나는 거 같잖아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안 하면 이제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재밌게 만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퍼즐은 그림은 그리지만 현실은 또 아니잖아요. 현실에 대한 사진이지. 그래서 진짜 진리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나 우리 뭐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한계가 많고 뭐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나마 제일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수학 정도인 것 같고 나머지는 비슷하면 좋아하는 거, 그 별들 정도로 비슷하면 좋아하는 거 연구해서 그 정도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의 게임이나 퍼즐 그래서 내가 짐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맞았을 때 여기 조그만 지식이 하나 생겼다 하는 거에 대한 즐거움 그런 즐거움을 조금씩 느끼면서 공부하면 좋겠다. 너무 지겹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게 공부가 됐건 퍼즐 맞추기가 됐건 하여튼 뭐 노는 게 됐건 인생이 참 행복으로 가득 차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딴 건 뭐 특별할 얘기 없어요. 잘 사시면 되니까 지금 뭐. 그래서 우리 교육학과가 사실은 아까 공정과 혁신 뭐 이런 얘기할 때 혁신과 공정 얘기할 때 되게 좋은 게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각자의 색깔이 있고 다양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육학과도 이제 교수님들이 각자 색깔을 다 분명하게 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교환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혁신으로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도 각자의 생각 선명하게 가지길 바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관점이나 이것도 저게 진일 수도 있다 하는 걸로 꼭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래서 그 진과 내 진이 한번 부딪혀서 좀 이렇게 겁먹지 말고, 내 진을 얘기하는 것도 겁먹지 말고, 다른 사람을 들을 때도 내가 무너질 거라고 너무 겁먹지 말고, 자, 이렇게 해놓고 부딪힘에 대해서 겁먹지 말고, 그러면서 그러면 아마 결과로 혁신이나 새로운 생각이나 또 새로운 회복이나 이런 걸 제가 경험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각자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 열심히 봐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얘기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